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필수반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할 거냐 이런 목적으로 한번 두 개의 카페에 올린 자료 가지고 두 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는 기본 필수반 향후 방안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제가 설명했던 자료가 첫 번째 PPT의 형태의 자료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금 기본 필수반이 9주 끝나고 심화반을 중간에 그죠? 중간에 조인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요거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본 필수반 9주차 끝나고 어떤 동영상으로 더 보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토픽을 더 추가를 할 거고 봐야 되는 3 플러스 2 패키지는 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중에서는 일단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기본 필수반의 향후 방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합격자의 80%가 현재 카페에서 합격자가 되고 대부분은 현재 기본 필수반이죠, 그냥. 따라서 기본 필수반으로 해서 이번에 134회를 대입하면 95%대까지 붙었어요, 그죠? 근데 95%인데 제가 일부러 기본 필수반을 뺐어요, 그죠? 심화반 기준으로 해서 80%로 제가 카운팅을 하고 카페에 공지가 됐죠. 그래서 이전에 기필반까지 하면 한 명만 빼고 모두 다 우리 쪽에 카페 출신이다. 이거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게 해서 현재의 기본 필수반은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매주 심화반 분들까지 와서 현재 동영상을 그죠? 동영상 및 여러분들의 답안 멘토링까지 같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토픽 정리가 많이 되는 분들은 아마 500개 정도 가까이 됐을 거고, 그다음 기본 필수반에서 KPI 4개를 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됐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자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필수반의 KPI 4개는 1번, 일단은 채빈출 500개 가까이 정리해보자, 1번. 2번, 그거를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기본 필수반의 서브노트는 오른쪽 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하는 형태로 해야지 별도로 만들면 500개가 정리가 안 돼요. 그죠? 아마 거의 500개 중에서 200개 하고 끝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워드를 암기하자.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500개 중에서 뭐 조정 파가가 됐든 이팀 계기작 인측불이 됐든 이렇게 해서 8개 그죠? 이렇게 해서 500개 중에서의 500개 암기법을 만들자. 요게 암기가 되면 그죠? 이게 암기가 되면 흔들리지 않고 56페이지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56페이지 작성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답안 작성을 했을 때 1교시에 10개, 2교시에 4개 이렇게 해서 56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 KPI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절대로 합격 점수인 60점에 도달할 수 있는 56페이지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부가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아마 개인적으로도 이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느껴야지만 다음에 뭔가가 발전이 보이거든요. 그죠?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좀 이따는 시즌 심화반에 가면 3 플러스 2 패키지가 여러분들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3 플러스 2 패키지도 제가 확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이 3 플러스 2 패키지를 오프라인에 심화반을 하면서 온라인에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떤 학원, 어떤 심화반도 이 3 플러스 2 패키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 아니,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심화반에 가면 제가 좀 부탁사항을 다시 몇 개를 적었어요. 그죠? 1번, 근태가 기본입니다. 우리 120기 분들이 벌써 우리가 좀 몇 분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역시 첫 번째 원칙은 동일한 것 같아. 회사가 됐든 공부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출석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지난주에 이혼을 했든 뭐를 했든 회사에서 뭐 좀 이게 안 좋은 일이 있든 이게 이제 근태가 기본인데
사실 심화반에 가면 출석률이 안 좋은 심화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거기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갈라져요.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18주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 기간이 보통 22주 내지 23주인데 이거를 모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거가 안 나오면 모든 토픽이 이빨 빠진 채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심화반에 갔을 때의 어, 기본 필수반에 100% 출석한 것처럼 심화반도 빠지면 안 된다. 심화반이 빠져가지고는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그죠?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기간 동안 혹은 내년 7월 달까지가 세 번째 시험일 텐데 그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심화반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12페이지는 대부분 다 넘긴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암기가 되든 안 되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의 답안 작성을 못할 요인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페이지를 뻔뻔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암기한 걸 까먹었어. 그럼 암기한 걸 까먹었다라도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대안 분석이 있어요. 그죠? A 대신에 B에 대한 문장을 써도 된다고요. 그죠? 이것을 본능적으로 뽑아내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매주 주간 모의고사가 됐든 무슨 시험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파이널 라운드가 됐든 10문제와 4문제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뭐다? 모르든 알든 토픽이 이해가 되든 토픽이 이해가 안 되든 키워드가 암기가 됐든 안 됐든 요것을 14페이지씩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이 지금 12페이지 가량은 다 썼잖아요. 그죠? 아주 지금 좋은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12페이지하고 왜 1, 2페이지 차이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10개와 4개를 써내는 거 이거가 첫 번째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합격 비법은 뭐냐면 출제 의도에 맞게끔 답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ISO 25010을 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막 기능 안전에 대한 내용을 물론 그 안전도 그 해당하는 주특성의 안전도 있긴 해요. 그죠? 어, 그렇지만 안전이 메인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주특성에 맞는 그걸로 답안 작성을 해야지 본인이 의도한 대로 출제자와 맞지 않는 답안 작성을 한다. 절대로 60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필반이 됐든 심화반이 됐든 매번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모의고사를 매번 시험 보는 의도는 뭐냐면 매번 모의고사 때 출제하는 기술사님들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문장과 용어가 다 달라요. 그때마다 출제 의도에 맞게끔 본인의 지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합격권이 아닌 분들은 출제 의도에 맞게끔 답안 작성을 못 써요. 요게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 출제 의도에 맞는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시험에 우리가 100% 참여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무슨 모의고사 볼 때 회사가 바쁜다든지 무슨 모의고사 볼 때 뭐 누가 아픈다든지 이래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에 한두 명의 합격권은 무조건 시험을 보거든요. 따라서 이번 우리 지금 ITP 학원에 아마 심화반이 아마 200명이 넘을 건데 이번 달에 모의고사 보신 분이 겨우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은 시험을 안 봤다는 얘기죠. 그들의 합격권으로 갈 리는 거의 없다. 예, 이게 사실 명확한 상황이죠. 2대 6은 3번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어차피 6개월에 붙었으니까 제가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한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생각입니다. 자, 1번. 지금 아마 남아있는 주가 80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전체 기간이 18주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2달 남짓 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수평적, 수직적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본 필수반 때 500개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500개 중에서 제가 냉정하게 보면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을 보면 500개 중에서 좀 정리가 된 건 제 느낌은 아마 느낌은 한 300개도 채 안 된 느낌.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대충 개념만 대충 알고 막상 잘 이해가 안 되는 혹은 정리가 잘 안 된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화반에 가면 그죠? 심화반에 가면 일주일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3, 400개 그죠? 예, 일주일에 한 3, 40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심화반이 됐든 기필반이 됐든 똑같아요. 그죠? 따라서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하니까 심화반 토픽이 마치 2,000개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실제 800개 내지 1,000개가 맥시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반 때 했던 이 500개를 좀 더 집중해 줘야 되고 심화반에 가면 나머지 300개 내지 500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합격 후기에도 여러 명이 강조했듯이 1,000개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따라서 1,000개 정도의 그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을 하면 성적은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 3개월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은 500개 더하기 3, 400개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요 3, 400개는 여러분들이 그 심화반에 가면 주간 모의고사를 낸 문제, 숙제가 아니에요, 그죠? 주간 모의고사를 낸 거 더하기 모의고사 더하기 특강 더하기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약 400개 정도만 추가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따라서 800개 내지 1000개 외에 600개 내지 700개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는 순간에 성적은 이 사람처럼 떨어질 겁니다. 자, 보통 기본 필수만 끝나고 중상단이 있는 사람들이 실전 시험에서 53점 내지 54점이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심화반에 가서 안 나오는 600개를 추가하는 순간에 나오는 문제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54점을 찍고 앞으로 하는 300개 내지 400개를 해서 56점 내지 57점을 찍고 그리고 붙는 이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째에 붙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나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성적을 올리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합격 비결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안 나오는 것까지 하는 순간에 이렇게 두세 번이 비용 대비, 그러니까 공부한 것 대비 성적이 안 올라가는 요렇게 아마 성적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하고 따라서 심화반에 가면 안 나오는 것까지 심화반 멘토 기술사님이 아마 하라고 할 텐데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라고 하면 강경배가 이거 안 해도 된대요. 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올 만한 걸 심화반 멘토님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알려주면 전부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불어 심화반 서브노트의 원본이 서브노트 6탄에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화반에 가면 서브노트 6탄의 원본을 받으세요. 이거는 제가 심화반 11개 심화반에 서브노트 6탄은 다 올 상반기에 그죠? 2024년도 4월 내지 5월 달에 다 공유해줬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반을 했던 건 오른쪽에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3, 400개 내지 한 400개는 이 원본이 있어요. 이 원본만 기본 필수반처럼 이렇게 스프링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철만 해서 파일이 지금 현재 공유된 게 다 워드거든요. 워드 파일만 여러분들이 3, 400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서브노트 1탄부터 6탄까지 만들어졌는데 1탄부터 다 볼 수가 없어요. 저의 서브노트 2탄도 여러분들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브노트 6탄을 중심으로 해서 3, 400개만 이렇게 워드 파일로 인쇄를 해서 스프링처를 하세요. 야, 그렇게 해서 추가되는 것만 메모하시는 걸로. 자, 요것만 부탁드릴게요. 요것만. 예, 그러면 한 800개 내지 1000개가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합격 비결인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키워드 암기법이 500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3, 400개 정도를 추가하면 암기법이 500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운운 시절 통송기 내공 외제 쓰자부터 해서 이 팀 계기작 인측부터 해서 에자일의 12개의 원칙부터 OWA 탑10 10개가 나올 거예요. 요 암기법 500개는 달달달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암기법이 500개가 없으면 키워드 누락으로 58구에서 떨어집니다. 보통 58구에서 60점으로 못 넘어가는 분들이 요 500개의 암기법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키워드가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58구에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60점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500개의 암기법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저의 사례만 얘기할게요. 저는 키워드와 서브노트를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습니다. 저는 하루에 화장실 몇 번을 갈 때 그때마다 서브노트와 암기장을 들고 다녔어요. 이게 그 업무 시간 외에 잠깐의 그 두세 시간 공부 시간에만 암기가 되면 절대 암기가 안 됩니다. 암기가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봐야 되고 점심에도 잠깐 봐야 되고 업무 시간에도 틈틈이 봐야 되고 밤에는 당연히 봐야 되고 요럴 때 500개가 암기가 되지 하루에 두세 시간 공부할 때 그때만 잠깐 보고 나머지 20시간 내지 19시간 안 본다. 다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루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으로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다닐 때도 암기를 했다. 이러면 6개월에 끝나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심화반 여기서 갈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약간 아쉽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그 반편성을 할 때는 혼자 가는 건 별로입니다. 이렇게 또 심화반에 가면 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예, 그렇게 되면 또 멘토 기술사가 잘 안 챙겨주거나 이러면 혼자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명 정도는 같이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해서 둘이 의사소통을 하고 집단지성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모든 아지트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명씩 좀 이게 좀 미팅도 자주 하고 토픽 토론도 자주 하는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는 거, 이건 좀 별로예요. 그죠? 그래서 좀 두 명 이상 요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내용이 4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5번인데 여러분들 성적이 지금 40점대 후반과 50점 초중반이 나왔는데 실전 심화반 가지 않고 혼자 한다? 최악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그분의 얼굴은 안 보이니까 그냥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실패할 거다.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체킹을 하거나 답안지를 매번 답안 멘토링을 하거나 숙제를 매주 내고 검토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 50점 초중반이 나왔지. 요거 안 하는 순간에 혼자 한다? 장담합니다.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혼자 해도 이 정도의 성과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평균 합격 기간이 18개월이잖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18개월 내내 다녀야 됩니다. 내내 다니지 않으면 성적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우상향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기죠 정예비 기술사님 기죠 정 기술사님도 있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쉬지 않는다. 그냥 다음 주부터 특별한 어떤 뭐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심화반에 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심화반에 멘토 기술사님하고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 끈끈하거나 옆에 매주 의사소통하는 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사 한 명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지 혼자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좋은 결과를 제가 꼬락서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업무도 바쁘고 사실 또 애들도 좀 약간 봐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험을 심화반에 안 가면 공부가 약간 뒤로 처집니다. 뒤로 처지기 때문에 좋은 선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집에 있으면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해야 되는 게 많고 회사에 가면 프로젝트와 무슨 업무 때문에 공부하기가
별도로 어렵다는 거죠.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임라인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5번입니다. 6번. 심화반에 가면, 심화반 얘기를 엄청 합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겸용으로 들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 필수반에서 우리 심화반의 기술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오셨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내용도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심화반 한두 명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심화반 한두 명도 기술사 한두 명의 의견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 필수반을 했던 여러 명의 기술사님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심화반의 한두 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뭐 100% 붙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좋은 답안지, 합격을 위한 답안지는 기본에 충실한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10개의 문제, 4개의 답안지를 못 쓰거나, 14페이지 답안지를 못 쓰거나, 키워드가 없으면서 자꾸 나의 문제점은 뭘까? 나의 문제점은 뭘까? 이렇게 자꾸 원인을 딴 데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14페이지씩 쓸 수 있는 거, 쓰면서 키워드가 들어간, 그게 결국에는 합격하는 답안지지. 그죠?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답안지지. A를 B로 쓴다고 그렇게 해서 붙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답안지에 대한 의미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웹하드에는 합격했던 사람들의 모든 답안지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 10개 중에 한두 개, 2교시에 한두 개는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필반 때 했던 500개의 토픽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원본을 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감리는 감리수행 가이드, 빅데이터 감리는 그죠? 빅데이터 감리는 그죠? 빅데이터 감리는 지능 정보기술 실무 가이드, 펑션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이렇게 반드시 원본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원본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A를 B로 바꾸는 순간에 그건 뭐지? 그건 뭐지? 당황하고 그래서 엉뚱한 거 씁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58점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바빠서 못 본다. 바빠서 원본을 못 본다. 이러는 분들은 응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런 건 구글로 좀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논문과 신문을 보든지. 따라서 신문 특강과 논문 특강은 우리가 별도로 해줘요. 그죠? 그럴 때 신문 논문 특강의 원본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원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2번 남았어요. 그죠? 따라서 실전 모의고사를 볼 때 스터디 카페 가서 그동안 밀린 거 공부한다? 이미 끝난 겁니다. 모의고사는 무조건 모의고사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문제가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항상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화반에 가면 하루 최소한 3시간 내지 6시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 심화반의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내지 2시간도 못하면 심화반의 중하위권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붙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해줘야 여러분들 심화반의 중위권으로 올라가고 다음에는 심화반의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은 심화반 때 바로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은 하루에 사실은 6시간씩 해줘야 됩니다. 6시간씩 해야 매주 주간 모의고사에 맨 상단에 올라가고 그래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화반에 갔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했다. 매주 하위권입니다. 매주 하위권. 사람이 지칠 겁니다. 사실 저는 하위권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감을 제가 얘기를 차마 못하겠네요. 저는 사실은 매번 심화반에 갈 때도 저는 항상 심화반 항상 1, 2등 했고 거의 항상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2번째 모의고사부터 항상 전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의 하위권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의고사의 하위권과 심화반의 하위권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항상 6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 매주 주간 모의고사 때 그래도 1, 2, 3등 안에 든다. 따라서 우리 보통 심화반이 10명 내지 한 30명 되잖아요. 그때 10% 안에 들어와야 붙을 확률이 훨씬 커진다.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영상 패키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11번은 제가 별도로 지금 빼놨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답안 멘토링 받아야죠. 따라서 답안 멘토링을 받아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답안지에 대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글씨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그죠? 글씨 하나도 안 좋아지고 가독성 좋은 편 아니에요. 혼자 절대 못 고칩니다. 키워드 너무 누락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답안 멘토링을 받아서 본인이 2대8 법칙입니다. 본인이 80%에 해당하는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바꿔주면 금방 성적 올라갑니다. 매주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12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데 3주는 빼야 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3주는 마무리 및 암기 기간으로 빼놔야 됩니다. 실전 시험에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이널 라운드가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마지막 한 주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3주 정도는 여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요때 총정리가 들어가야지. 물론 이건 첫 시험 기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두세 번째 시험을 보면 3주까지는 필요 없고 한 거의 1, 2주만 남아 있으면 되는데 첫 시험에서는 3주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때 막 복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맨 처음 붙을 때 저도 한 3주 정도를 빼놨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2주는 최신 토픽으로 업데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10일은 총정리. 그리고 마지막 이틀에 또 한 번 총정리. 마지막에 하루는 또 하루 총정리. 이러니까 저의 서브노트 17건을 저는 하루에 다 돌렸거든요. 하루에 서브노트를 모두 돌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합격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500개의 서브노트를 하루에 돌릴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하루에 못 돌리니까 점수 60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안에 그동안에 정리해 놓은 서브노트를 하루 안에 다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시험 보면 그 전날은 다 기억나거든요. 그 전날에 기억이 나야 답안지가 술술술 나옵니다. 2, 3일만 지나도 까먹습니다. 하루 안에 지난 건 안 까먹습니다. 하루 안에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 자, 이거를 원칙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이 기필반 전체 회고 잠깐 했잖아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2025년도 1월달, 4월달, 7월달 3번 남았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합격 전략,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번. 자, 오늘 우리 일요일 수업 끝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저의 동영상 혹은 서브노트 6탄 동영상을 지금 추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13개 도메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은 기본 필수반을 했던 거 복습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시험 끝났어요. 이미 이거는 일단 잊어야 돼. 따라서 일단 시험 범위로 가서 범위의 마지막을 찍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IT 경영과 소공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무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을 찍고 다시 와야 됩니다. 중간에 가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그래요. 그죠? 자, 그때는 확률 통계를 여러분들 수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서브노트 6탄을 여러분 심화반에 가면 거기 이 심화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가서 확률 통계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수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정기수사님이 이렇게 확률 통계를 이렇게 한 4시간 동안 모두 다 동영상을 촬영했어요. 따라서 확률 통계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도메인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무조건 이번 주에 수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약간 먼저 수행해야 되는 과정이 여기가 확률 통계 6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게 한 3년, 4년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서브노트 특강이 있으니까. 따라서 요거는 IT 전문가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잘 정리된 동영상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따라서 요것도 심화반에 무료로 당연히 포함된 거니까 요 두 개를 요 두 명의 확률 통계 동영상을 이번 주에 수강합니다. 더불어 서브노트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인쇄합니다. 모두 인쇄해서 서브노트 처리를 합니다. 요거를 하고요. 요게 1번. 2번, 저의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작년, 재작년에 촬영했던, 그죠? 작년, 재작년에 촬영했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이거는 우리 구주차의 시간 때문에 못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쪽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작년, 재작년에 제가 촬영했던, 그죠? 제가 촬영을 했던 이쪽 동영상이 올 겁니다. 그죠? 이쪽에서 갱신 강의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갱신 강의는 어디 있냐면 정보관리 컴싱에 들어가서 이쪽에 가면 갱신 강의가 있어요. 그죠? 이쪽으로 갱신 강의에 들어가서 저의 자료 구조, 저의 알고리즘, 요거를 이번 주에 끝나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세 개의 도메인은 이번 주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요거는 기본 필수반 수강하면 우리가 네 개의 패키지가 지급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촬영한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촬영한 겁니다. 요거를 두 개를 서브노트를 또 인쇄해야 됩니다. 양면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수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나올 만한 게 한 20개가 있어요. 20개가 제 강의 시간에 다 얘기해놨거든요. 요거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자, 그죠? 요거를 수강합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자, 그리고 심화반에 가면 3 플러스 2 패키지가 무료로 지급돼요. 그죠? 따라서 저의 기본 필수반 설명에 보면 3 플러스 2 얘기가 있습니다. 자, 3 플러스 2에 대한 5개로 여러분들은 오프라인하고 병행해야 되거든요. 자, 5개로 제가 수강해야 되는 항목을 제가 확정을 지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끝났던 서브노트 6탄 요거를 수강해야 됩니다. 요거 아까 클릭했던 게 서브노트 6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중에 뭐부터 먼저 수강한다? 확률 통계.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거 1번. 2번.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3명의 기술사님들, 그러니까 전자신문 특강, 신문에 대한 모든 거, 그 다음에 TOP 반의 TOP 반의 유술사가 출제 예상 문제 특강 요거를 모두 다 써머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기수사님이 그죠? 우리 지금 조기수사님이 그걸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기수사님 한 분이 그죠? 이 해당하는 논문, 학회지, 과학회지, 정보 처리 학회지, 각종 학회지와 논문을 시험 보기 전에 일부 합니다. 아니,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 찾아서 강의해 줍니다. 따라서 신문, 출제 예상 문제, 논문, 요거를 1년에 세 번씩 3명의 기술사 분이 매번 특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순으로 수강해야 됩니다. 역순으로.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 요러면 지금 특강이 20탄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1탄까지 등록됐어요. 그죠? 1탄에 저의 강의에서부터, 그죠? 이 해당하는 IoT부터 해서 이 해당하는 SQL 튜닝까지, 요렇게 해서 이춘식 기술사의 특강까지 해서 이 모든 내용이 거의 10년치예요. 그죠? 이 10년치의 모든 특강이 이렇게 20탄까지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요거 특강 할 때마다 비용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합치면 이거만 해도 몇천만 원이에요. 그죠? 요거를 본인이 가장 취약하는 부분에 가서 수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 여기에 요런 식의 그 논문 특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런 식의 논문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논문 특강의 원본을 보세요. 원본을 보면 지식이 막 쌓입니다. 그래서 요런 논문 특강은 반드시 원본을 검색을 해서 원본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남보다
수직적, 수평적 지식이 확장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용력도 생깁니다. 자, 요거가 3 플러스 2 패키지로 무료로 지급됩니다. 요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두 번째 패키지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신 걸로 역순으로 들어가면서 시즌 1, 2는 더 좋은 게 많아요. 따라서 시즌 1, 2의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 개의 패키지는 어떤 심화반, 어떤 학원보다 좋아요. 이거를 크로스로 반드시 누적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모의고사가 이렇게 다 동영상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의고사, 이게 동영상과 프리직과 모범 답안이 모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역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 4년치는 무조건 보셔야 돼. 따라서 옛날 건 못 보더라도 최소한 3, 4년치는 봐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최빈추 토픽으로 3, 400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3, 400개 안에 들어가야 안 나오는 건 버리세요. CRM, ERP, EAITA 다 버리라고. IT 다 버리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해주면 돼요. 요거는 3년치를 반드시 서브노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1000개를 버리시라고요. 여기에서 500개를 추가하시라고.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거가 끝나면 부합숙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게 바로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파이널 라운드가 1년에 3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34회, 133회에서 요거 최근 3년치 추가해야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가 최근에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출제자보다 우리 기술사님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11개의 심화반이 출제자로 들어온 이 파이널 라운드를 여러분들은 다 비용이 다 무료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프리직과 동영상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4개입니다. 따라서 4개는 여러분들의 비용 아마 120만 원 전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은 딱 시험 보는 중심이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시험 보는 걸로 답안지는 검증받고 동영상은 요걸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 심화반이 있을 거예요. 자, 심화반에 만약에 NS반이다. 그러면 120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와 오프라인 포함해서 비용이 110만 원대입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2번만 출제하면 이 비용 나옵니다. 대회 강의 하루에도 이 비용 나올 겁니다. 따라서 심화반 더하기 전체 동영상 패키지까지 비용이니까 이 100만 원대 이 비용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 얼굴 비용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자꾸 이과라는 분위기나 이과 안 해도 됩니다. 현재 ITP의 ROI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과 한 명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 다 영업사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예, 이렇게 거의 어이없는 강의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중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전에 기필반이다. 그러면 똑같이 120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비용 하나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외부 학원 다니고 있다.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심화반 분들이다. 예, 그런 분들은 이쪽에 와서 중간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쪽에 오시면, 그죠? 그래서 지금 외부 학원분들은 만약에 현재 NS반이다. 그러면 이쪽 내부 외부가 있거든요. 그죠? 내부 외부의 정규 심화반에 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비용이 해봤자 몇만 원 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외부 학원 겨우 120만 원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서라도 중간 조인을 해서 120만 원 결제를 하고 그리고 11개의 심화반에 가시면 됩니다. 어떤 심화반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이 해당하는 그 낭비가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이게 기술사 중에선 낭비입니다. 시간 대비 최적의 공부 방법으로 해서 1년 안에 붙어서 나가는 거,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냥. 거의 분위기가 무슨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저의 얘기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 얘기가 다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심화반에 가든 아직 안 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있을 때 좀 오판을 한다든지 잘못 판단을 해서 6개월, 1년이 날아가는, 혹은 빨리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린다든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저의 전체 설명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